1969년 미국이 달에 갔습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달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1970년 러시아도 달에 갔습니다. 루나 17호를 통해 첫 로봇을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그 후 60년입니다. 60년 동안 달에 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입니다. 중국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나섭니다. 2032년 한국이 달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모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만 만든 우주선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기술만으로 올린 로켓으로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착륙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 이제 미국과 같은 반열에 설 것입니다. 세계 오직 5번째 나라, 달에 자국의 기술만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위대한 도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주 기술에서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전까지 한국의 우주 로켓은 완전히 자주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제 파트너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우주 기술을 개발해온 세대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우리도 우리 기술만으로 우주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로 발사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순간 한국 전역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누리호 2차도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 누리호 3차도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 기술의 선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 러시아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누리호 한 발에 담긴 기술은 무엇일까요? 우주 로켓은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엔진, 연료 시스템, 항법 시스템, 구조, 전자 장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발사에 성공합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서요.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발사였습니다.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한 발사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제작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정부 주도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도 우주 로켓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이 단계에 도달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10년 안에 해냈습니다. 누리호 4차에는 위성 13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18분 25초 동안 비행하면서 모든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요. NASA의 고위 관계자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도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세계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도전은 더욱 높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한국 정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입니다. 이것은 누리호와는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달에 착륙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착륙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착륙 지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달의 중력에서 안전하게 착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미국도 60년 전에 한 것을 왜 이제 하려고 하는가?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을까? 자금이 충분할까? 의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도전 아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우주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리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엔지니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달에 한국의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달 착륙선 프로젝트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이 될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8년이 될 것입니다. 투입되는 인력은 몇천 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일할 것입니다. 달 착륙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달 착륙선이 가져야 할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째, 강력한 추진 시스템입니다. 달로 가는 길은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에 도착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이 기술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둘째, 정밀한 항법 시스템입니다. 달은 작은 목표입니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십 미터 정도의 착륙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계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셋째, 강인한 구조입니다. 달의 표면은 매우 울퉁불퉁할 것입니다. 바위와 크레이터로 가득할 것입니다. 착륙선이 달에 안전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구조 설계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관측 장비입니다. 달 착륙선에는 카메라,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등 여러 과학 장비가 탑재될 것입니다. 이 장비들이 달의 환경을 관측할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장비들일 것입니다. 2025년부터 달 착륙선 프로젝트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착륙선의 설계를 검토할 것입니다. 모든 부품의 사양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제작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달 착륙선의 핵심 부품들의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추진 시스템의 엔진이 제작될 것입니다. 항법 컴퓨터가 개발될 것입니다. 착륙 다리가 설계될 것입니다. 각 부품들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칠 것입니다. 우주에서 작동해야 하는 부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7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달 착륙선의 추진 시스템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륙 속도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착륙선이 달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비난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제 커뮤니티도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로우로 실패를 극복했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팀은 다시 모일 것입니다. 밤샘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진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2028년 새로운 기술 방식이 개발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추진 제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착륙 속도를 초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륙 속도의 오차를 1m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거듭하면서 성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99%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할 것입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에 놀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가지지 못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2029년 달 착륙선의 첫 종합 조립이 완료될 것입니다. 모든 부품이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길이 2m, 무게 1.5톤의 착륙선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손으로 만든 달 착륙선이 될 것입니다. 한국우주청은 세계에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달 착륙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와 같은 반열에 설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갈 것입니다. 이 선언에 미국의 NASA도 반응할 것입니다. 한국 달 착륙선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인정이 될 것입니다. 20에서 30분년 달 착륙선을 탑재할 로켓이 개발될 것입니다. 한국의 개량 누리호가 될 것입니다. 이 로켓은 달 착륙선과 그 연료를 모두 실을 수 있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엔진이 장착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추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로켓이 달 착륙선을 우주로 보낼 것입니다. 로켓의 시험 발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2031년 달 착륙선은 최종 점검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 전력 시스템, 센서, 카메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이 점검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모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발사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32년 상반기 발사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의 전라남도 고흥나로우주센터의 모든 것이 준비될 것입니다. 로켓이 발사대에 세워질 것입니다. 달 착륙선이 로켓의 맨 위에 탑재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전역, 아니 세계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렁찬 굉음이 대지를 흔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한국의 달 착륙선이 우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켓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10분 후, 로켓은 우주 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 달 착륙선이 분리될 것입니다.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달 착륙선은 이제 독자적으로 달로 향할 것입니다. 통신 신호가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한국우주청의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일간의 우주 항행. 달 착륙선은 달의 중력에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엔진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착륙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센서가 착륙 지점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항법 컴퓨터가 착륙 궤적을 계산할 것입니다. 정밀한 계산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달 표면이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카메라가 달의 모습을 보내올 것입니다. 착륙 지점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엔진의 추력이 조정될 것입니다. 속도가 초당 1m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리가 내려질 것입니다. 접촉 센서가 달 표면에 닿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모든 팀이 숨을 죽이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 순간 접촉 신호가 올 것입니다.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선이 달에 안전하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한국우주청의 통제실이 폭발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환호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60년 만에 세 번째 달 착륙 국가. 아니, 다섯 번째 달 착륙 국가. 한국이 이 반열에 올 것입니다. 카메라가 달 표면의 모습을 보내올 것입니다. 착륙선이 안전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기가 그려진 배지가 보일 것입니다. 달 위에 한국의 표식이 남겨질 것입니다. 전 세계의 뉴스 채널들이 이 장면을 방송할 것입니다. 한국이 달을 정복했다. 세계의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쓰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날을 한국 우주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선이 저 달 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한 우주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NASA 국장은 한국을 축하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주청도 축하할 것입니다. 세계의 우주 강국들이 모두 한국의 성공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우주 선도국 반열에 올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같은 반열에 설 것입니다. 달 착륙선은 계속해서 과학 관측을 수행할 것입니다. 착륙 지점 주변의 지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달의 자기장을 측정할 것입니다. 착륙선의 카메라가 달 표면의 상세한 영상을 보내올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한국의 달 탐사 데이터가 세계 과학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한국의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세계의 변방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우주 선도국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력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만 만든 우주선이 달에 착륙할 것입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을 세계가 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우주 시대의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화성 탐사, 달 기지 건설, 우주 관광. 이 모든 미래 사업에서 한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우주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한국의 정신이 부활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저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정신. 이것이 달 착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낸 세금이 여기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밤샘 일한 결과일 것입니다. 당신들이 응원한 한국이 이 위대한 도전을 해낼 것입니다. 50년 우주 기술의 축적,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과학자들의 헌신, 나로호의 실패와 누리호의 성공, 이 모든 것이 모여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가난에서 출발했지만 기술 강국이 될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미국, 러시아와 같은 반열에 서서 우주를 정복하는 나라, 우리 세대가 만들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이 영광을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이 위대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더욱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정신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